확실히 감각은 늙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38살 메시가 미국에서 여전히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MLS 역사상 최초로 5경기 연속 멀티골을 박았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클럽 월드컵에서도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아니 솔직히 마이애미를 상대하는 팀들은 메시만 잘 막으면 끝인데 왜 그걸 못할까? 또 메시는 실제로 그런 견제들을 엄청 받을 텐데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계속 잘하는 걸까? 그래서 마이애미의 경기들을 쭉 봤거든요. 궁금증이 풀렸어. 뭔지 궁금하시죠? 바로 들어갑니다. 렛츠기!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 게 7월 31일 날 FC 바르셀로나가 방 안에서 FC 서울이랑 경기하는 거 아시죠? 거기 티켓팅이 이미 끝났거든요. 근데 티켓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있습니다. BBQ 앱으로 치킨을 시켜 드시면 돼요. 그러면 행운권이 자동으로 증정되는데 운 좋으면 바르셀로나 대 서울 직관 티켓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랑 함께 일하는 편집자님이 치킨 시켜 먹고 당첨이 되셨어요. 근데 또 좋은 게 그 티켓 당첨이 안 되더라도 100%의 확률로 경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황금 올리브 반마리, 모든 감자튀김 쿠폰, 랜덤 치즈볼 10알 쿠폰 이런 것들 맛있는 치킨 한 마리 시켜 드시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놓치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BBQ 쪽에서 김진짜 채널에 티켓 14장을 주셔가지고 구독자분들한테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요 메일 주소로 김진짜 채널 구독한 거 이미지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7분 추첨해가지고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메시 얘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메시의 여전한 활약. 자, 메시가 마이애미 소속으로 65경기 54골 25어시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죠. 마이애미가 2020년부터 MLS에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가 당연히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예요. 참고로 메시는 아르헨티나 바르셀로나에서도 역대 최다 득점자죠. 그리고 또 최근에 박스 밖에서 통산 100골을 넣은 최초의 선수가 됐어요. 그냥 기록 다 가져가십니다. 보트. 자, 메시가 그렇게 무지막지한 공격 포인트를 뽑으니까 마이애미의 성적도 당연히 좋아졌겠죠. 메시가 가기 전에는 MLS 최하위권이었는데 메시 가고 나서 우승컵을 2번이나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 클럽 월드컵에서도 16강에 올라갔죠. 메시의 포지션. 자, 일단 메시가 어떤 포지션에서 뛰는지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는 4-4-2의 오른쪽 공격수인데 사실상 프리롤이에요. 근데 우리가 축구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프리롤이 아니라 진짜 그냥 개싸 프리롤. 그냥 군대 축구의 대대장님. 그게 어떤 식이냐면 마이애미가 공격을 만들어 나갈 때 메시가 요 중미 자리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부스케츠랑 주고받으면서 경기 풀다가 뒷공간에 스루 패스 넣어. 그러다가 중앙 쪽에 공간이 없죠? 그러면 갑자기 오른쪽 풀백 위치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볼 받고 또 풀어 나가요. 물론 오른쪽 윙어, 공미, 공격수 이런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 메시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선수들이 알아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메시가 중미 자리에 내려가면 여기 있던 중미는 요렇게 올라가요. 메시가 패스 받을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메시가 풀백 자리로 간다? 풀백은 안으로 들어와요. 보트님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는 거죠. 자, 메시가 이렇게 프리롤로 뛰는 게 상대 선수들이 메시를 막기 힘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한 명이 메시를 계속 따라다닌다고 해도 메시가 가끔은 3.5선까지 내려가거든요. 거기까지 따라가면 어차피 공이 다른 선수들 통해서 전진이 돼. 그러면 또 수비하러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메시만 계속 따라다니기도 뭐해. 그리고 어차피 계속 따라다니더라도 일단 메시가 볼을 잡으면 한 명 제끼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메시한테 패스해. 자, 마이애미가 꽤나 좋은 팀인 이유는 메시한테 공을 많이 주기 때문이에요. 사실 요거는 축구의 진짜 기본 원리입니다. 잘하는 사람이 볼을 많이 만지게 하라. 스콜스도 예전에 네빌이랑 인터뷰할 때 보면 자기는 볼 잡으면 일단 우리 팀 에이스한테 준다는 거야. 그래야 경기가 잘 풀리니까. 그리고 뭉찬의 이동국 감독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마이애미 선수들은 메시가 볼 받으러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줘. 근데 그게 조금 웃길 정도예요. 왜냐면 여기 다른 동료가 분명히 비어있거든. 그리고 메시는 압박을 엄청 받고 있거든. 근데 메시한테 줘요. 왜냐면 어차피 메시가 제끼고 나가서 전진 패스 연결을 하거든. 아니 심지어는 역습 때 무조건 저쪽으로 전개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부스케츠가 저기 안 주고 옆에 메시한테 주더라고요. 저기 주는 것보다 메시한테 주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낸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메시한테 자꾸만 주다 보면 상대가 메시만 노골적으로 막아요. 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동료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렇게 받아가지고 전진. 메시 막던 선수는 또 수비하러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메시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굉장히 짜증나는 거야. 메시가 잡으면 뛰어. 자, 마이애미가 공격할 때 아주 위협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가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 동료들이 다 뒷공간으로 뛰어요. 사실 박스 쪽에 이미 2명이 있거든. 근데 3명이 더 뛰어. 그게 왜 그러냐? 메시가 수루 패스가 워낙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패스 넣을 옵션을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메시의 패스가 잘 들어간다? 그러면 바로 찬스 나는 거고, 만약에 상대 수비가 잘 쳐줘서 패스를 못 넣는다? 그러면 메시가 여기 만들어진 공간으로 쭉 치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짧게 수루
스루 패스 넣거나 혼자 마무리해요. 여전히 그런 플레이 같아. 38살인데. 자, 원래 메시가 아닌 다른 선수가 요쯤에서 볼을 잡았다. 그러면 누구 한 명은 이렇게 짧은 패스 코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뺏기니까. 근데 메시는 안 뺏기죠. 짧게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뒷공간에 뛰면 돼. 이게 뭔 말이에요? 전방에 우리 숫자를 한 명 더 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박스 쪽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볼이 걸로 갔을 때 당연히 골 넣을 확률이 높아지죠. 이런 거는 마이애미가 메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술적 패턴이죠. 큰 2대1. 자, 상대 팀들이 메시를 아무리 견제해도 막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메시가 큰 2대1 패스를 하기 때문이에요. 뭔 소리냐? 메시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 측면 쪽에 패스를 쭉 넣고 침투한 다음에 그 볼을 다시 받아서 골을 넣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보면 크게 2대1 패스를 하는 거죠. 요게 막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 메시가 측면 깊은 곳에다가 패스를 성공시키면 상대 선수들 입장에서는 비상 상황이야. 너무 위험 지역이니까 최대한 빨리 내려가서 수비해야 돼요. 그리고 저기 볼 있는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초집중해서 체크를 해야 돼. 그러면 메시는 그 선수들 뒤로 몰래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패스 받아서 골 넣는 거예요. 원래 짧은 2대1 패스가 효과적인 이유도 상대 수비가 패스한 공을 보고 있을 때 뒤로 몰래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사실 프로 선수들은 그런 짧은 2대1 패스에 대한 대비가 충분히 돼 있어요. 패스하고 뛰면 볼 안 보고 이 사람을 쫓아간다고. 여기로 패스 못 오게. 근데 메시처럼 이렇게 2대1 패스의 스케일을 키우면 막기가 힘들어요. 너무 위험한 공간에 볼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거기에 정신이 다 팔릴 수밖에 없어. 뒤로 몰래 들어가는 메시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참고로 메시는 이런 큰 2대1을 요렇게뿐만 아니라 여기서 요렇게 줬다가 수비 뒤로 돌아가는 요런 식으로도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언제나 횡으로 전환 패스를 넣고 등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메시가 이렇게 전환 패스 한 다음에 뒤로 돌아 들어갔다가 크로스가 길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돌아 들어가 패스 받아서 골 넣어. 기가 막힙니다. 자, 그리고 요 큰 2대1 패스에서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메시는 골대 앞으로 뛰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해. 왜냐면 대부분의 선수들이 패스 넣잖아요.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펩이 맨시티 선수들 호되게 혼낸 거 아니야. 너는 메시가 왜 짱인 줄 아냐? 메시는 마치 기계처럼 동물처럼 골대로 뛰어 들어간다. 제발 패스하고 골대 앞으로 뛰어 들어가라. 근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돼요. 막상 그 상황 되면 몸이 잘 안 움직여.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감독이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한테 그 당연한 잔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패스하고 뛰어 들어가는 걸 정말로 메시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해요. 메시가 큰 2대1 패스를 하고 쭉 들어가서 골 넣을 때 보면 진짜로 마이애미 선수들 그리고 상대 선수들 다 포함해서 그냥 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메시 혼자만 뛰어 들어가. 메시가 평소에는 다른 선수들이 다 뛸 때 혼자 서 있잖아요. 근데 다른 선수들이 다 서 있을 때 혼자만 뛰고 있을 때가 있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모든 축구 선수가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는 순간에 메시는 본능적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게 여전히 메시를 막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갑자기 수비. 자, 마이애미에서의 메시가 위협적인 또 다른 이유는 갑자기 수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뭔 말이냐? 메시가 마이애미에서 넣은 골들 보면 은근히 상대 진영에서 뺏어가지고 넣은 골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하이라이트만 보시는 분들이 메시가 수비도 열심히 하나 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수비 안 하세요. 본인 패스 미스로 상대가 역습을 해도 안 뛰어내려가세요. 자, 근데 그런 메시가 동료들이 전방 압박을 할 때는 같이 참여를 해요. 신체 능력은 좀 내려갔지만 예측력은 더 좋아졌잖아요. 기가 막힌 위치에 서가지고 상대의 전진을 제한한다고요. 자, 그러다가 상대 수비가 왠지 트래핑 미스를 할 것 같고 실수를 할 것 같다? 그러면 맹수처럼 달려듭니다. 바로 뺏어서 골 넣어버려요. 이게 되게 효과적인 게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기 내내 걸어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빌드업 할 때도 가만히 서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모드를 바꾸는 거야.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야. 실수하는 거야. 그리고 메시가 그렇게 뺏으려고 할 때 수비수랑 메시랑 쫑이 많이 나거든요. 공이 서로의 발 사이에서 우당탕탕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쫑 나면 메시가 대부분 가져가요. 왜냐? 쫑 날 때는 힘 좋은 사람이 대부분 가져가거든요. 근데 메시가 힘도 원체 좋고 지금까지 쉬었잖아. 힘이 남아있을 수밖에. 메시의 친구들. 메시가 마이애미에서도 잘할 수 있는 건 바르셀로나에서 메시의 플레이를 보조했던 핵심 선수들이 마이애미에서 같이 뛰기 때문이에요. 한 명씩 소개해드리면 메시한테 공 갖다 바치는 부스케츠, 메시의 로빙 스루를 받아서 어시로 되갚는 조르디 알바, 메시랑 박스 주변에서 서로 골과 어시를 주고받는 수아레즈, 마지막으로 메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주는 마스체라노 감독.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메시한테 가장 필요한 선수는 부스케츠라고 생각을 해요. 볼 계속 갖다 주죠. 메시가 뒷공간으로 뛰면 땅으로 공중으로 기가 막힌 패스 배달해주죠. 또 가끔은 메시한테 패스하고 메시가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메시 막던 수비수한테 스크린을 걸어줘요. 그럼 메시가 자유로워져. 슈팅 때려 골. 그리고 팀의 후방 빌드업에 안정감을 더해주죠. 그게 또 메시한테 시간과 공간을 선물해줍니다. 부스케츠의 기량도 당연히 살짝 내려갔죠. 하지만 볼 배급, 게임 컨트롤,
컨트롤, 찬스 메이킹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스케츠보다 잘하는 선수는 전 세계에 몇 명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메시에 대한 이해도는 전 세계 1등이지 않을까. 자, 그리고 수아레즈 지금 많이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영리한 움직임으로 메시를 도와줘요. 예를 들면 어떤 장면이냐, 메시가 이렇게 박스 안으로 볼을 몰고 와요. 그럴 때 수아레즈가 앞으로 움직이죠. 이거는 자기가 패스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거리상 저기서 패스를 받으면 슈팅 각도가 너무 적어져. 이거는 대놓고 메시가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는 그 움직임을 또 포착해 안으로 들어가 골 넣어. 물론 수아레즈가 엄청 느려졌지만 이런 영리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전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 요거는 꽤 많나?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메시와의 그 호흡이죠. 급이 다른 어시스트. 자, 메시가 마이애미를 이끄는 방식 중에 하나는 급이 다른 어시스트로 동료들한테 골을 떠먹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골대 앞에서 2대1 상황이 났다. 그럼 보통의 공격수들은 그냥 이렇게 패스를 해요. 근데 수비수가 조금 괜찮은 선수다? 그러면 요 패스 예측하고 잘라 먹죠. 아니면 반다이크처럼 한쪽으로 몰아버린다고. 각도 없는 데서 슈팅하게 해서 못 넣게 만든다고. 근데 메시는 일단 드리블을 쳐. 요 수비수를 자기 쪽으로 유인해. 그러다가 한 번 또 툭 접어요. 그리고 수비수가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가까이 오면 옆에 있는 동료한테 한 번에 때릴 수 있게끔 살짝 패스를 줍니다. 그러면 동료가 논스톱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 마지막 패스를 또 세게 주잖아요. 그러면 요 선수가 한 번 잡고 때려야 돼. 그 잡는 동안 옆에서 수비수가 달려오고 골키퍼는 튀어나온다고. 득점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근데 메시는 어쩜 이런 셋업 패스도 완벽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애미 동료들의 퀄리티가 높지 않아도 요 정도는 때려 넣을 수 있잖아. 변하지 않은 것들. 자, 메시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슈팅 퀄리티. 진짜 농담 아니고 현 시점 전 세계 최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선수였으면 그냥 발등으로 조져버릴 그런 상황에서도 인프런트로 감아가지고 정확하게 골대 구석을 노립니다. 그렇다고 그게 약하냐? 세요. 정확도와 강도의 이 밸런스가 완벽해. 지금 전 세계에서 저 정도 마무리할 수 있는 선수 뭐 음바페 정도? 잘 모르겠어. 기계 막혀. 그리고 또 로빙 패스, 스루 패스, 크로스, 프리킥, 칩샷 이런 것들 여전합니다. 확실히 감각은 늙지 않아요. 그리고 피지컬적으로도 늙었다고 해도 여전히 스루 패스를 따라갈 스피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발도 개빨라요. 3m, 5m 치고 나가는 속도도 좋아요. 여전히 수비수 두세 명을 제낀다고. 그러니까 전성기 때보다 폭발력은 낮아졌는데 어떻게 보면 더 노련하게, 더 에너지 효율이 높게 제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메시가 왜 여전히 잘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현지 언론 기사에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MLS와 중계권사인 애플TV가 축구 자체를 홍보하려고 메시가 좀 못할 때도 마치 슈퍼 히어로처럼 과장된 찬사를 보낸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해요. 물론 수비도 거의 안 하고 걸어다니는 시간이 길고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 공을 가진 메시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플레이들을 한다. 제가 볼 때 MLS 너무 빨리 갔어요. 아직 더 경쟁력 있는 무대에서 뛸 수 있어요. 2년 전에 36살 메시는 왜 여전히 잘할까 영상 만들었는데 지금 38살. 나중에 뭐 56세 메시는 왜 여전히 잘할까 이런 영상 만들고 있는 거 아니야? 오래 보고 싶습니다. 메시 화이팅!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